보안 요원. 당장 이 사람 끌어내세요. 지금 누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겁니까? 손흥민 씨라고요? 그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받아줄 의무는 없어요. 아니, 저분은 초청 연사로 초대받은 분이잖아요. 초청 연사든 뭐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입장을 막을 권리가 있습. 그리고 이 행사는 최고 경영인들을 위한 고급 컨퍼런스예요. 아무나 와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걷는 곳이 아니라고요. 당신 지금 선 넘는 거 알아요? 그냥 내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 여기 이분이 정말로 적절한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라고요. 연성을 높이는 주최 측 책임자 이하 조 대표의 목소리에 컨퍼런스장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른 참가자들은 손흥민을 바라보며 동요했고 몇몇은 조 대표에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관리직처럼 보이는 조 대표는 명찰을 반짝이며 고압적인 태도로 주변 사람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다. 저거 지금 찍고 있어? 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까부터 저 사람이 계속 손흥민 씨한테 무례한 말 하던데 보안 요원도 달라붙으려는 것 같아. 어떡하지? 이거 큰 문제로 번질 것 같은데 여긴 강남에서 가장 유명한 글로벌 테크 컨퍼런스 센터잖아? 하고 지나가던 한 참석자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사람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맞아요. 실리콘밸리 CEO들까지 온다고 하던데 지금 이런 사건이 퍼지면 큰일 날 텐데. 근데 주최 측이란 사람이 장애 운운하며 막 대하는 걸 보면 정말 실망이네요. 그러자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어 올리며 말하기 시작했다. 이 장면 꼭 기록해야 해요. 이런 대우는 부당하잖아요. 특히 손흥민 씨인데. 누구든 차별받으면 안 되죠. 여기 모인 CEO들도 명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알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겁니다. 냉방이 세게 돌아가는 로비, 대리석 바닥에 차가움이 깔리는 가운데 모두가 숨죽여 대립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강남 중심에 위치한 최첨단 컨퍼런스 센터 특유의 유리 외벽과 하이테크 장비들이 빛나는 공간이지만 그 순간 분위기는 싸늘했다. 사람들은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들거나 조용히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며 갈등을 주시했다. 일단 저기 앉아서 얘기 좀 하죠. 어차피 여기서 쫓아내든 뭐든 상황 제대로 파악해야 하니까. 조 대표는 비서진에게 손짓해 작은 의자를 중앙으로 끌어오게 했다. 그는 손흥민을 쏘아보며 말했다. 됐고,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어요. 난 이미 당신에 대해 충분히 들었으니까. 당신이 정말 초청장 받았는지, 그리고 과연 그런 컨디션으로 이 중요한 무대에 설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죠. 손흥민은 처음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공식 초청장을 받았고 초청 이유도 확인하고 왔습. 이 자리에 와서 발표해야 할 게 있어서 온 건데요. 발표라니 무슨 발표를 한다고? 당신이 유럽 축구 선수라면서 여기 와서 뭘 어필하려고? 제가 축구 선수이기도 하지만 여러 재단과 협업해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활동 중입니. 그리고 실리콘밸리 투자자들과 만나 프로젝트 협의를 하려고. 그러자 조 대표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비서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들었어?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그런 건 여길 빌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난 여기 모인 CEO들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주최 측에서 요청한 세션이 유니버설 디자인과 테크놀로지였어요. 저도 거기에 초대받아서 발표자로 섭외된 거고요. 웃기고 있네. 그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유명한 누군가를 섭외하라고 한 거지. 굳이 스포츠 선수까지 필요 없잖아. 게다가 아직 정확히 무슨 장애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태라면 참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 한 청중이 분노를 억누른 목소리로 나섰다. 실례합니다만 손흥민 씨를 그렇게 부당하게 대하면 안 됩니. 주최 측이시라면 적어도 공식 초청 과정을 다 확인하셨을 텐데요. 누군데 감놔라 배놔라 합니까? 당신은 무슨 권리로 끼어드는데? 전 이 컨퍼런스 스폰서 중 한 명의 대리인이에요. 그리고 회사 대표님들도 방금 들으셨겠죠. 이 상황은 곧장 이사회에 보고될 겁니다. 조 대표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자신감을 되찾은 듯 말했다. 조습 보고하세 하지만 어차피 여기 행사는 제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거고 초청 대상에 이의가 있으면 제가 조정할 권한이 있습.
그리고 우리 쪽 규정에 따르면 장애 여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확인이 필요합니. 혹시라도 행사 중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손흥민이 고개를 살짝 숙였다가 힘주어 답했다. 제 안전 문제는 제가 책임집니. 일단 여기서 쫓아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 행사 취지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꼭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조 대표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꼭 하고 싶습니다라니. 내가 굳이 들어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요. 뭐, 당신 같은 사람, 아니,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지만 아무튼 일반인하고 똑같이 대하면 문제 없겠습니까? 문제 없을 겁니. 그리고 저를 모욕하는 표현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 주변에서 참다 못한 목소리들이 하나둘 섞이기 시작했다. 너무 무례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게다가 손흥민 씨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 사람 월드클래스 축구 선수예요. 장애인을 돕기 위한 활동에 진심인 분이고요. 그가 여기서 다쳐도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잖아요. 왜 억지로 내쫓으려고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차별이죠. 이미 영상 찍힌 거 인터넷에 올라가면 기사화 될 겁니다. 조 대표는 재차 행사 보안 담당을 불러 손짓했다.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손흥민 씨 일단 뒷문으로 나가게 해. 마이크도 빼서. 그러자 보안 담당은 머뭇거렸다. 하지만 이분은 초청된 발표자라는 이야기가 실제 확인된 문서도 있고요. 서류야 조작될 수도 있지. 다 뒤져봐. 그리고 백스테이지로 끌고 가서 몸 상태부터 체크해. 그 말에 손흥민은 분명하게 말했다. 제 몸 상태를 강제로 확인하려고요? 정식 의료진도 아닌데 그건 위법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정적. 로비 한편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 명의 기자로 보이는 이들이 다가왔다. 손흥민 씨, 지금 막 봉변을 당하셨다는데 사실인가요? 컨퍼런스 측에서 장애 여부를 문제 삼으며 입장 거부하신 건가요? 조 대표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누가 기자를 부른 겁니까? 여기는 아직 공개 이벤트 시작 전이라고. 우린 정식으로 취재 허가 받고 왔는데요. 그럼 내가 승인한 건가? 난 보도자료용 사진만 허가했지 이렇게 난입하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한편 건물 반대편 입구에서 목발을 짚은 어떤 청년이 다급히 들어왔다. 그는 IT 스타트업 대표로 알려진 김도영이었다. 김도영은 손흥민을 보더니 화들짝 놀라 지체 없이 조 대표에게 다가갔다. 조 대표님,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손흥민 씨는 초청받은 연사 중 한 분이고 저희가 함께 프로젝트 논의도 할 예정인데 왜 이분을 막으시는 거죠? 야, 김 대표. 잘 오셨어요. 사실 우리가 안전규정상 확인할 게 있어서 잠시 막고 있었습. 저분이 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행사장 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누가 그런 말을 했나요? 손흥민 씨는 어릴 때 수술을 받았던 적은 있지만 그게 이번 행사 참여에 문제가 되는 수준의 장애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차별적 태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손흥민이 김도영을 향해 작게 미소 지었다. 김 대표님 덕분에 여기 초청받은 거라 감사드려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막히고 있어서 제가 해결하겠습. 잠시만요, 조 대표님. 제가 아시는 글로벌 CEO 분들 대부분이 손흥민 씨 발표를 듣고 싶다고 의사표시를 했어요. 굉장히 기대가 큰 행사인데 이걸 무산시키면 정말 큰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조 대표는 탐탁지 않은 듯 비서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김 대표, 잠깐 좀 보시죠. 우리가 사전에 장애인 관련 안전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이 행사는 고위 VIP들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자리이니 괜히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하잖아요. 그 문제는 이미 팀에서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있어요. 만약 안전 문제가 생기면 저희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습. 그러니 발표 진행을 허락해 주세요. 주변에 서 있던 또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입을 열었다. 조 대표님, 이번 기회가 한국 테크와 글로벌 스포츠 네트워크를 잇는 큰 장이 될 거예요. 손흥민 씨가 가진 영향력도 무시 못하잖아요. 지금 내보내면 역풍이 불 겁니. 기업 이미지도 타격받고 소셜미디어에서 엄청 두들겨 맞을 텐데. 그리고 장애 운운하면서 막는 건 명백한 차별임니. 시정 요구 들어갈 거예요. 이에 조 대표는 혈기가 올라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차별이라니요. 난 그저 규정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손흥민 씨가 진짜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잘못입니까?
이런 고급 컨퍼런스가 쉽사리 초대장을 줄 자리는 아니잖아요? 손흥민은 참다 못해 한 발 다가섰다. 저는 제가 받았던 공식 초청장 사본도 있고 여기서 어떤 발표를 할지 준비한 자료도 다 있음. 혹시 의심되시면 지금이라도 확인하시죠. 그 종이 쪼가리 하나랑 당신 입만 믿고 어쩌겠다는 거예요. 행사장에 들어가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냐고. 사고란요, 제가 무슨 폭력이라도 행사할 사람처럼 들리네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더 위험해 보이는군요. 곧 김도영의 전화가 울렸고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김 대표님. 네? 이미 몇몇 CEO분이 로비에서 벌어진 상황을 들었고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사진이 올라갔다는. 알겠습,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김도영은 조 대표를 거세게 바라봤다. 이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가고 글로벌 이사진이 보고 있습. 난처해질 건 조 대표님 쪽이에요. 당장 이 사태 수습을 하셔야 해요. 손흥민 씨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쫓으려고 한 건 아무리 내부 규정이라도 지나친 처사입니다. 조 대표는 한숨을 푹 쉬면서도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좋아요. 일단 이번엔 넘어가겠어요. 대신 난 책임 못 집니. 뭔 일 생기면 당신들이 다 뒤집어 쓰세요. 물론이죠. 일단 발표장에 들어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야 보안 요원들이 갈라서고 손흥민은 천천히 로비 한가운데를 지나 행사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등 뒤로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행사장은 최첨단 장비로 무장된 실내 강당기였다. 무대 중앙 스크린에서는 이미 다양한 홍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고 참석한 청중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하고 있었다. 대기업 회장, 글로벌 스타트업 CEO, 정부 관계자 등 국내외 저명 인사들이라 각별히 보안과 안내가 엄격해 보였지만 아까 로비의 소동으로 인해 다소 어수선한 기운이 감돌았다. 죄송합니다, 손흥민 씨. 그런 불쾌한 일을 겪게 해서. 김도영이 먼저 사과하자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에요. 저는 사실 이런 일을 예전에도 자주 당했어요. 경기 중 부상 이력이 있다 보니 어떤 분들은 제가 다쳤던 부분 때문에 온전치 않다고 말하곤 했죠. 그래도 이렇게 대놓고 행사장에서 거부당한 건 처음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옆에 있던 또 다른 스타트업 대표가 고개를 내저으며 거들었다. 그분 원래 행사를 꽉 쥐고 권위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유명해요. 특히나 비정상이라 판단되면 가차없이 제외해버린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네, 저도 간간히 들었습. 그래서 더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무대 쪽에서 스태프가 무전으로 외쳤다. 손흥민 씨, 곧 발표 세션 시작하셔야 합니. 준비되셨나요? 네, 됩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손흥민은 짧게 숨을 고르고 무대로 걸어올라 조명이 비추는 중앙에 섰다. 저마다 긴장감이 가시지 않은 객석. 그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어 관객들을 둘러보았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이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얻어서 다행입니. 오늘 저는 스포츠 정신과 기술 혁신의 결합, 그리고 모두를 위한 경기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자 객석 몇몇 곳에서 박수가 터졌고 조 대표는 객석 뒤편에 서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관심 있는 몇몇 CEO들은 노트북을 열어 메모할 준비를 했다. 손흥민은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저는 선수 생활 중에 부상을 입었고 재활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누구든 불편 없이 스포츠와 일상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기술과 스포츠의 접목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내 큰 스크린에 손흥민이 직접 참여한 재활보조 장치 개발 과정과 장애인 스포츠 캠프 모습이 담긴 영상을 시연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얻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걸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가진 기술로 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고 믿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타트업들이 개발한 신개념 웨어러블 센서와 보조기기들이 실제 훈련 및 생활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객석 군데군데에서 감탄 섞인 반응이 나왔다. 와, 저거 재활 훈련에 적용되면 크게 도움되겠는데. 기술과 스포츠의 만남, 생각보다 응용 가능성이 많네. 그때 행사의 VIP로 알려진 글로벌 테크 기업 CEO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김도영 역시 옆에서 기쁘게 호응했다. 끝으로 손흥민은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마무리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서기까지 도움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 또 혹여 제가 실제로 행사 참석이 적절치 않다고 보시는 분이 있다 해도 이 발표가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 감사합니다. 큰 박수갈채가 터졌다. 스마트폰 카메라 불빛이 번쩍이고 여러 언론사 기자들도 앞쪽으로 몰려들었다. 조 대표는 한동안 어정쩡하게 서 있다가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무대를 등졌다. 그러다 몇몇 고위 인사들이 다가와 조 대표에게 강하게 따지자 그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행사가 잠시 쉬는 시간에 접어들자 조 대표는 뒤편 대기실로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본 김도영과 손흥민 그리고 다른 스폰서 관계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김 대표, 내가 가서 얘기해 볼게요. 그래도 될까요? 지금 좀 예민해 보이는데? 그래도 무대에서 다 봤잖아요. 더는 이런 갈등이 지속되면 곤란하죠. 손흥민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몇몇 스태프와 함께 조 대표가 서류 더미를 부여잡고 있었다. 아, 오셨습니까? 스태프가 당황한 듯 인사했고 조 대표는 눈길만 주었다. 왜 왔죠? 난 지금 바빠요. 죄송하지만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조습 단도직입적으로 말해보세요. 손흥민은 낮은 톤으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건 제게도 큰 상처입니. 특히 공개적인 장소에서 장애를 문제 삼으셨잖아요. 저에게 완벽한 신체가 없다 해도 여기에 와서 발표하고자 했던 의지가 무너져 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죠? 난 행사 기획자로서 안전과 품격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앞으로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분들도 겪지 않도록 같이 개선해 가자는 겁니다. 개선? 개선이라니. 이미 행사 규정도 있고 보안도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때 대기실 옆에서 방금 들어온 한 중년 남성이 말을 거들었다. 그는 글로벌 기업 총괄이사 중 한 명이었다. 조 대표님, 실리콘밸리 주요 CEO들이 이번 사건을 알게 됐습. 특히 장애 관련 논란에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최근 미국에선 접근성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고 있고 투자 결정에서도 큰 영향을 줍니다. 조 대표는 당황스럽다는 듯 고개를 들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상황도 다르고 아닙니 지금은 글로벌 스탠더드가 중요해요. 게다가 손흥민 씨 발표는 정말 훌륭했어요. 많은 투자자와 파트너들이 열광하고 있습. 만약 계속해서 편견이나 제한적인 규정을 고수한다면 이 행사의 명성은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손흥민은 조 대표를 향해 차분히 덧붙였다. 저도 골대를 향해 공을 차는 사람입니. 때론 부상당하기도 하고 몸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저나 다른 분들이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행사 자체가 혁신과 변화를 위한 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장애나 컨디션 문제로 누군가를 배제한다면 모순 아닐까요? 조 대표는 끝내 한숨을 쉬며 머리를 쓸어 넘겼다. 내가 솔직히 말하죠. 장애 관련 사건 때문에 과거에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나도 내 위치가 위태로워질까봐 그리고 행사의 품격이 떨어질까봐 노심초사한 거죠. 손흥민 씨가 유명하기도 하지만 몸 상태에 대한 소문이 있기도 하니 나름 신중했던 건데 결과적으론 내가 지나쳤나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함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면 어떨까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변해야겠네요. 이번엔 내가 분명 잘못했으니까. 한편 밖에서는 다른 스폰서와 스태프들이 웅성거리며 조 대표가 어떻게 사과할지 봐야 한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도영이 대기실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모두 괜찮으십니까? 좀 정리가 됐나요? 아직 대화 중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이 나고 있어요. 그러자 조 대표가 마이크를 들어 대기실 안에서 스태프용 음향 시스템으로 안내 방송을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이번 컨퍼런스 운영 책임을 맡은 조태석입니. 방금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 특정 연사의 장애 여부를 문제 삼았던 제 발언은 완전히 저의 잘못이었고 절차를 이유로 차별 행위를 했음을 인정합니. 저를 대신해 손흥민 씨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대기실에서도 로비에서도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드디어 사과하네 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고 몇몇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을 바꿔야지 하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조 대표는 이어 김도영과 손흥민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죄송합니. 제가 저지른 행동에 책임지겠습. 제가 컨퍼런스 규정을 바꾸고 더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접근성 표준을 도입하겠습. 혹시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함께 논의하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알겠습. 제 경험과 네트워크가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력하겠습. 접근성 문제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이슈니까요. 오늘을 계기로 더 발전된 행사가 되면 좋겠네요. 옆에서 스태프들이 박수를 쳤고 김도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조 대표님, 우리도 적극 협조하겠습. 자, 그러면 다 함께 이번 행사의 운영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차별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시죠. 분위기가 한결 누그러지자 대기실 문 앞에서 지켜보던 몇몇 스폰서가 다가와서 말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문제를 그냥 묻어두기엔 너무 심각했어요. 당장 접근성 관련해서 추가 조치도 도입하면 좋겠습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 그리고 건물 내 이동 경사로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부분이 많아요. 손흥민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는데 그래도 좋은 쪽으로 마무리되어서 다행이네요. 조 대표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다. 손흥민 씨, 거듭 사과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행사에 기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저도 이번 계기로 많이 배웠습. 서로 도와가며 발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컨퍼런스 현장 곳곳에는 빠르게 공지문이 붙었다.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컨디션의 참석자들을 위한 지원이 즉시 마련될 예정이니 필요시 스텝에게 요청하라는 내용이었다. 이를 본 참가자들은 이거 진작에 하지, 지금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라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튿날 행사장 입구에는 새로운 경사로가 설치됐고 엘리베이터 내부 안내 모니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영상을 송출하는 시스템이 시범 운행되었다. 보안 교육 역시 대폭 손질되어 장애인 및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참석자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오전 발표 세션에 들어서자 스태프들이 무대로 나와 공지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접근성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컨퍼런스가 앞장서고자 합니. 여러 CEO와 단체들이 후원 의사를 밝혔으며 특히 손흥민님의 제안으로 장애인 스포츠 협력 프로젝트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객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지고 손흥민은 살짝 웃으며 가볍게 인사했다. 저 역시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스포츠와 기술, 그리고 배려가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곧이어 김도영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손흥민 씨, 미디어들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데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싶어요. 이 문제는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인터뷰장에 모인 기자들은 먼저 이번 사건에 대한 손흥민의 심경을 물었다. 솔직히 마음이 상처받았지만 결국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해주시고 조 대표님도 공개적으로 사과하셨으니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 저한테는 이게 중요합니. 결과가 좋게 마무리되어야 진짜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조 대표 또한 인터뷰 마이크를 잡았다. 제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큰 깨달음을 얻었습. 장애나 신체 조건을 이유로 어떤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걸 몸소 느꼈습. 접근성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손흥민 씨와 협력해 이 행사를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러자 한 기자가 묻는다.
손흥민 씨,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알리고 목소리를 낼 계획인가요? 네, 이미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오늘처럼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효과적이겠죠. 언론에서도 이런 이슈를 계속 다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기자가 조 대표에게 물었다. 행사를 운영하시면서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겠다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차별을 정당화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상황별 대안책을 마련해야죠. 모든 보안 요원, 스태프가 접근성 교육을 받도록 하고 시설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가 끝나자 사람들은 저마다 SNS에 이번 사건의 결말과 조 대표의 공식 사과를 공유하며 한바탕 시끌벅적했던 로비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 사건이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행사 산업 전반의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전환점이 될 거라 믿고 있었다. 마지막 세션이 끝난 후 손흥민은 조용히 뒷문으로 나와 건물 밖 시원한 공기를 마셨다. 뒤이어 조 대표도 함께 나왔다. 아직 기자들이 있으니 혹시 돌아가실 때 번거로우시면 제가 차를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로 마음 써주신 것, 사과하신 것. 저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에게 직접 제안하고 싶으신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다른 컨퍼런스나 박람회에도 저희가 접근성 확장 프로그램을 도입해 보려 합니. 손흥민 씨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아, 물론이죠. 조습 협조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을 기자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언성을 높이는 갈등은 없었다.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진 조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가 오늘 확실히 느꼈습. 차별이나 편견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한정짓는 거라는 걸요. 계속 배우고 변화하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 행사에서 더 노력하겠습.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여러 기업과 언론이 성명을 발표했다. 장애를 포함해 모든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든 행사와 기회를 공정히 누릴 권리가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접근성 기준을 재정비하겠다. 각종 플랫폼에는 사람들의 응원 댓글이 이어졌다. 손흥민이 떠난 이후 조 대표와 스태프들은 내부 회의를 열어 접근성 컨설팅 팀을 꾸리기로 했다. 그리고 대대적인 운영 매뉴얼 변경 발표와 함께 이 같은 변화가 시작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공표했다. 일이 어느 정도 수습된 뒤 김도영과 스태프 몇이 남아 대화를 나누었다. 이거 정말 많은 걸 바꾸게 되겠네요. 시설, 보안, 매뉴얼, 그리고 사고방식까지. 하지만 좋은 변화잖아요. 손흥민 씨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계기는 없었을걸요. 맞아요. 이번 사태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큰 교훈을 주었죠. 모두가 편히 다닐 수 있는 환경, 그게 진짜 혁신이니까요. 그들은 하나둘 짐을 정리하며 다음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정을 재점검했다. 그리고 누군가 내뱉은 말이 대화의 마무리가 되었다. 그래도 결국 사과도 하고 제도도 고치기로 했잖아. 이게 진짜 시작인 거지.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손흥민은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풀렸어. 나중에 행사장 시설이 어떻게 바뀌는지 궁금하네. 언젠가 또 만나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SNS 라이브 방송을 켜서 짧게 인사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겪은 일을 간단히 공유하고 싶어서 방송 켰습.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없으니 다 같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찰나 댓글창에 쏟아지는 메시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도 유사한 차별 경험 있어요. 힘내세요. 멋진 발표였어요. 손흥민 최고. 계속 응원합니다. 손흥민은 잠시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라이브를 종료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있었던 일, 더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야지. 그리고 꼭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리라. 그로부터 며칠 후 이번 사건을 본떠 작성된 기사와 영상들이 국내외로 퍼져나가면서 여러 행사 주최 측이 즉각적으로 시설과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적잖은 기업들이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장애인 고용 확대와 포용 정책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결국
처음에는 장애를 트집 잡으며 막으려 했던 이번 컨퍼런스가 역으로 혁신의 장으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아침 일찍 행사장 문 앞에서 비난받으며 쫓겨날 뻔했던 손흥민은 오히려 모든 이에게 배움과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람으로 거듭 조명되었다. 자, 그럼 우린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한 스폰서 기업 대표가 마무리 파티 자리에서 다른 참석자들에게 물었고 모두는 웃으며 화답했다. 당연히 이 변화를 이어가야죠. 혼자 하긴 힘들고 다 같이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도 그리고 또 다른 무대도 편견 없이 이어가기로 해요. 마지막 건배 제의가 울려 퍼지는 파티장에서 사람들은 모두가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젠 더 이상 너는 들어올 수 없어라는 말이 없도록 우리 모두가 변해야 한다. 그날의 소동과 극적인 해결, 그리고 다짐은 한편의 드라마처럼 마무리되었지만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수많은 이야기의 서막이 되었다. 행사장을 떠나는 이들은 저마다 휴대폰으로 일정과 메시지를 확인하며 다음 장을 기대했다. 다음번에 이 이야기를 꼭 이어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이렇게 시작된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확산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놓치지 맙시다. 한 참석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이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계속 지켜봐야 하니까요. 다들 SNS 팔로우 해두고 정보를 공유합시다. 이렇게 모두가 조금씩 달라진 시선으로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사건과 이후의 변화를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을 목격하셨다면 두려워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 다음 장에서도 함께 변화를 이야기해 봅시다.